미국 증시는 10월에 첫 거래일을 마감을 한 거예요. 그죠? 마감을 한 건데 우리가 4분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특히나 9월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달인데 이때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월별 기준으로 그 월간 수익률이 뭐 이 3대 지수 모두가 다 거의 2% 전후에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야, 그렇게 역사적으로 안 좋은 9월도 이렇게 좋았는데 야, 4분기 진짜 좋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여기저기서 각종 리스크들이 터져 나오면서 오늘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지수 먼저 보시면 다우 0.4% 하락을 했어요. 그래도 이 3대 지수 모두 다 지정학적 리스크 막 불거지고 소식 나오고 하면서 낙폭이 훨씬 컸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인 거예요. S&P 500도 0.9% 내렸고요. 나스닥 지수는 오늘 1.5% 하락을 했습니다.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장으로 시작됐던 게 조금 더 강한 헤즈볼라와의 싸움으로 이게 됐고 이제는 또 이란도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죠. 미사일을 막 이번 간밤에 한 건 이란이라고 정리가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정말 이란과 이게 전면전이 되면 이거 되게 좀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자꾸 이제 조짐이 그렇게 가죠.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또 뭔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전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저희 딱 이 뉴스 나오자마자 우리 지난주였나요? 우리 월가의 황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그때는 우리가 뭔가 증시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약간 이게 평화로운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하면서 그게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여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그냥 그 당시에는 이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. 그래서 참고하고 넘어가요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도 딱 접하니까 역시 제이미 다이먼은 또 제이미 다이먼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로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살아오는 판을 좀 걷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다행히 또 잘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간밤에 가장 크게 불거진 뉴스는 요거죠.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지금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 이게 상당히 큰 뉴스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옵니다. 47년 만에 전면 파업이죠. 36개의 항구가 올 스톱되는 지금 그런 파업을 맞게 된 것인데 이 노조들도 발언들이 상당히 좀 세더라고요. 미국의 경제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.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그 36개 항구 폐쇄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무역 거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막힐 수가 있다고 하고요. 그렇게 되면 이게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이게 또 고용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노조 측에서 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. 우리가 다 막아버리면 자동차 수입 안 되겠지? 자동차 수입 안 되면 자동차 판매하는 애들 다 해고당하겠지?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옷과 신발들 수입 안 되겠지? 수입 어렵겠지?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 다 해고당할걸? 건설 시장, 건설 노동자들 많잖아. 근데 건설 장비 안 들어와. 그러면은 놀아야 돼. 일감이 없어. 그러면 해고당했지?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파업하는 사람들의 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약간 장기화가 되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금리 정책이 있어서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금 고용 시장과 물가를 다 흔들 수 있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진행도도 사실은 저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월가에서는 하루 최대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가량의 피해를 계속 입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늘어나면 하루면 6조, 이틀이면 12조 이런 식으로 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도 사실은 저희가
계속 체크를 해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경제 지표들은 좀 나왔는데요. 지표들은 약간 이렇게 혼조되어 있습니다. 제조업 지표, 오늘 ISM과 S&P 글로벌 모두 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공개를 했는데 모두가 다 뭐 위축 국면, 이거는 우리가 벌써 몇 달 정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고, ISM 제조업은 월가의 예상을 좀 밑돌았고요. S&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월가 예상을 웃돌긴 했습니다만 전월보다는 또 많이 좀 떨어진,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지금 조금 위축 국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건 이 두 지표 모두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고용 보고서는 괜찮았어요. 오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804만 건 나오면서 전월보다도 한 30만 건 이상 늘었고요. 월가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고용 시장은 너무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는 있지만 견고하구나라는 건 또 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. 특히나 여기도 이제 세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해고자 수가 5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5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2020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걸 해고율을 따지니까 한 3.1%인데 이거는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는 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지, 지금 해고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건데 그 부분이 괜찮아라고들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였다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당연히 올랐겠죠. 근데 오늘 3.6% 오르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 가격, 그러니까 이 선물 가격은 70.69달러까지 올랐다. 장중에는 5%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시장이 처음 그 공포보다는 그 공포 수치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. 지수도 그렇고 유가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,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,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서 우리 되게 좀 힘든 얘기들만 했어요. 그래도 우리 앞으로 증시에 대한 그냥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또 봐야죠. 네, 요 이슈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팩트셋 자료네요. 팩트셋 자료. 네. 팩트셋에서 이거 집계를 했습니다. 1950년 이후 모든 데이터들을 다 돌렸고요.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S&P 500이 20% 이상 올랐던 때를 딱딱딱 집어보니까 이렇게 총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. 1950년 이후 지금까지면 한 74년이죠. 74년 동안에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익률 S&P 500이 20% 넘었던 건 단 10년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올해가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97년 이후 처음이니까 지금 27년 만에 처음으로 9월 누적 수익률 20%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정말 좋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이전 9번 동안은 그 1년 수익률이 어땠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한 1987년 정도를 제외를 하면 다 훨씬 더 추가 상승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. 그죠? 그래서 결론은 역사적인 이런 통계치를 봤을 때 남은 올해 4분기 동안은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연간 수익률은 지금 요 9월까지의 누적 수익률보다 더 높아질 거야 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감 맞았는데 이게 지표로도 나오는데, 그죠? 저 옆쪽에서 자꾸 이상한 이슈들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흐름을 잘 따라갔을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봐야죠.